미중 분쟁 속 수혜보는 멕시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톤 다운되는 그런 어조들은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신흥국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들도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미중 갈등의 좀 프리지대를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처음 듣네요. 또 두 나라의 갈등 덕분에 멕시코가 반사 이익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탈중국을 하면서 인도 쪽으로도 많이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인한 수혜로 멕시코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어느 정도 배제하면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이 탈중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사 수혜 국가로 멕시코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는데요. 지금 중국 쪽의 수입이 전년보다 25% 정도 줄어들면서 15년 만에 중국이 아닌 멕시코와 캐나다 쪽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지금 멕시코는 미국과도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또 유리한 조건이고요. 또한 중국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보조금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더불어서 인건비도 굉장히 저렴해서 중국에 대한 대체 시장으로 지금 멕시코가 완전 많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멕시코의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에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0년을 기준으로 282억 달러 수준이었지만요. 2021년에는 315억 달러로 증가했고요. 작년에는 353억 달러까지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금 멕시코 중앙은행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작년보다 한 22%가량 증가하면서 430억 달러까지도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멕시코에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멕시코 ETF도 상당 부분 올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네,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한 멕시코 관련 ETF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자금도 이제 올해에만 한 6조 원 정도로 많이 순유입이 된 상황이고요. 네. 인도도 제가 그 전에 중국의 대체 국가로 꼽히면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인도는 5조 원 수준이지만요, 멕시코가 지금 인도보다 자금 유입 규모가 더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그 멕시코 ETF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쉐어즈 MSCI 멕시코라는 ETF 상품이 있고요. 또 플랭클린 FTSE 멕시코라는 상품이 이제 대표적인 멕시코 투자 ETF 상품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수익률이 27%, 2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제 레버리지, 세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지금 84%까지 수익률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요, 멕시코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ETF 중에서 에이스 멕시코 MSCI라는 ETF 상품이 있는데요. 역시나 올해 들어서 20%대 넘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상장된 다른 신흥국 ETF 같은 경우에는요,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여러 가지 ETF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비교했어도 지금 멕시코 ETF가 국내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월등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 지금 멕시코가 왜 이렇게 투자처로 곽강이 받고 있느냐, 이런 이유 중 하나는요. 지금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투자국 중에서 한 42% 정도의 비중이 미국 쪽에서 많이 투자가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달러로 멕시코에 자금이 몰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내부에서도 지금 외화 유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멕시코 화폐인 페소와 이 가치도 8년 사이에 굉장히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초강세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5% 수준으로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이제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11%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멕시코의 화폐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투자를 유입하는 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멕시코가 아무래도 또 장점이 있는 점이 미국과 가깝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도에 생산기지를 옮기게 되면 인도는 좀 멀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멕시코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이유,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멕시코 쪽으로 전기차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저렴한 인건비가 가장 큰 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멕시코의 최저시급이 1.4달러입니다. 미국은 지금 최저시급이 7.2달러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수준이고요. 중국도 3.1달러 수준입니다. 중국도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멕시코에 비해서는 아직도 중국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 멕시코도 세계 인구 12위 국가이기 때문에 인구가 꽤 많은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 연령도 역시나 젊기 때문에 29.3세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인건비 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가 멕시코에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멕시코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회사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미 멕시코에 한 2,000여 곳이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멕시코는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멕시코는 앞서도 말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급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충족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2025년부터는 신북미 자유협정이 발효가 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이제 전체 자동차, 부품 소재에 대한 자국 내 생산 비율이 70% 이상인 완성차에게만 관세 면제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요. 이 멕시코는 신북미 자유협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면제받는 혜택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북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요. 때문에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올해 들어서 대규모로 멕시코 쪽에 좀 투자를 하면서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건비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미중 갈등에서도 프리즈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업 가운데 지금 멕시코에 진출해서 좀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지금 BMW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멕시코의 산루이스 포토시주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여기에 1조 700억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생산 공장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누에보레온주 여기에 새 공장을 네. 지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50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50억 달러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이 투자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1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 정부에서도 지금 테슬라 투자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이 연간 100만 대가 이상 판매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BMW, 테슬라 이외에도 제너럴모터스, 포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멕시코에 전기차 생산 거점을 마련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인데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멕시코에 뭐 공장을 건설하거나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기아의 경우에는요, 제가 앞서서 테슬라가 지금 그 누에 거기 그 네. 주에 어렵죠. 공장을 누에 짓는다고 보내오죠. 네.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아의 경우에도 테슬라가 지금 투자하려는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이미 기아차 공장이 있습니다. 연간 4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또 소형 세단 K3랑 프라이드 여러 가지 두 가지 차종을 주로 생산을 멕시코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아에서 이 기지에 생산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좀 확실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뉴스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 전기차 부품 회사의 경우에는요. LS 이모빌리티 솔루션 이 네.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구축
구축하고 이제 북미 쪽에서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LS 이모빌리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품 중에서 릴레이랑 BDU라는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릴레이라는 부품은요, 그 전기 신호를 통해서 전력을 전달하는 신호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찌됐건 전력을 전달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네. 전기차의 에어컨이라던가 히터라던가 문이라던가 여러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릴레이라는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BDU 같은 경우에는 이 릴레이라는 장치에 과전류라던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서 전기차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 두 제품 모두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고 또 이제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도 같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4년부터 멕시코에서 이 부품들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멕시코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구동모터 코리아 이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요. 2030년까지 1,600억 원을 투자해서 매년 이제 150만 대 이상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발표도 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핫한 기업들도 이렇게 멕시코에서 좀 사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의 여러 장점들 덕분에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이 핵심 원료인 리튬도 멕시코의 상당 부분 매장이 돼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전 세계가 뭐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면서 리튬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리튬은 하얀 석유라고 부를 정도로 1년 사이에도 가격이 한 5배가량 뛰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리튬 수요는 2040년까지 40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칠레라던가 아르헨티나 그리고 볼리비아 이 세 나라가 리튬을 가장 많이 매장하고 있는 세계 1, 2, 3위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 리튬의 65%가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여기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지금 리튬 매장량이 전 세계 10위 국가이고요. 170만 톤이 멕시코에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어찌됐건 리튬이 굉장히 핵심 원료인 만큼 미국과 중국은 이 국가들 리튬이 매장된 국가들을 두고 계속해서 경쟁 구도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튬을 생산하는 국가와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리튬 생산국 입장에서는 리튬을 무기화하면 조금 더 자국의 이익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리튬 생산국들은 최근에 리튬을 좀 무기화해가지고 자원 민족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멕시코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리튬을 국유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의 리튬 생산지 일대를 아예 리튬 채굴 보호 지역으로 멕시코에서는 네.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국유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버린 겁니다. 미국 이외에도 지금 칠레도 리튬에 대한 국유화를 발표한 바 있고요. 아르헨티나도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을 하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리튬 채굴권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유화를 하는 움직임들이 커지자 실제로 이제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에서 크게 반발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리튬 보유국들이 리튬의 좀 독점권을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리튬이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멕시코가 리튬 매장이 있기는 했어도 이 확보하는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소식은요.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멕시코가 리튬을 국유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네. 이 캐나다에 있는 리튬 채굴 기업 시그마 리튬 여기를 인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아예 테슬라가 채굴 시장에까지 뛰어든 모습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산 공급망을 통째로 확보하겠다라는 모습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리튬의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리튬이 필수 소재가 전기차에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각 나라별로도 이 산업을 본인들이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멕시코의 정부 입장에서도 이 반사수혜도 좀 빨아들여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리튬의 국유화까지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멕시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뭐 미국 쪽에 막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하는 뉴스들은 없어요. 네.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멕시코가 약간 마찰이 있는 국가이긴 합니다만, 지금 멕시코도 지금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도 함께 그렇죠.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멕시코 정부에서는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여러 번 접촉을 하면서 좀 IRA,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련 사업을 키우고 멕시코를 키워보겠다라는 움직임,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멕시코 정부에서도 멕시코를 아예 니어쇼어링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어느 정도 주목을 해볼 만한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멕시코에 대해서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1부와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이었는데요. 볼만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멕시코도 지금 미중 분쟁 속에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다는 국가로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요즘 물가 인상이 참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의 정책들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